지역 부동산 시장 침체에도 정비 사업의 규제 완화 정책으로 부산 재건축, 재개발 지역 사업이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재건축 기대주로 꼽히는 해운대 우동 대규모 아파트 단지 역시 사업이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최근 일교차가 큰 날씨가 이어지면서 독감 환자가 계속 늘고 있습니다. 소아 청소년을 중심으로 B형 독감이 크게 번지고 있습니다. 부산시가 미래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한 대선 공약 과제를 발표했습니다. 특히 글로벌 허브 도시 특별법 제정과 산업은행 본사 이전 등 10대 핵심 공약을 별도로 선정해 공약 채택을 촉구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최근 일교차가 큰 날씨가 이어지면서 독감 환자가 계속 늘고 있습니다. 특히 소아 청소년을 중심으로 B형 독감이 크게 번지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권정숙 기자입니다. 유독 일교차가 컸던 이번 봄, 부산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최근 주기적으로 우리나라 북쪽으로 기압골이 통과를 했는데요. 기압골 통과 전에는 남서풍이 유입되면서 기온이 올랐다가 통과 후에는 북쪽의 차가운 공기에 의해 기온이 떨어져 방수 전후로 기온의 변화가 큰 날이 많았습니다. 오락가락한 날씨에 건강관리에는 적신호가 켜졌습니다. 어린이와 보호자로 북적이는 부산의 한 종합병원. 호흡기 감염병 의심 환자가 끊임없이 이어집니다. 지난 1월 급증한 뒤 잠시 주춤했던 독감 환자가 다시 증가한 것입니다. 외래 환자 1000명당 독감 의심 환자는 21.6명. 5주 연속 증가하면서 이번 절기 유행 기준인 8.6명의 2배를 훌쩍 넘었습니다. 97%가 B형 독감 바이러스로 학령기 소아, 청소년 환자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교육 현장에서도 시험 장소를 분리 안내하는 등 발빠르게 대응하며 상황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교육청은 질병 정보를 주기적으로 학교에 안내하고 있으며 감염병 위기 대응 훈련과 예방접종 확인 사업을 통해 사전 예방에 힘쓰고 있습니다. 필요시 방역 물품과 방역비도 학교에 지원하며 학교 현장 대응력을 높이기 위한 조치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B형 독감은 38도 이상의 고열과 두통, 근육통, 기침, 콧물과 같은 호흡기 증상을 겪게 됩니다. 학생들을 중심으로 전염이 확대되고 있는 만큼 잦은 환기와 마스크 착용, 개인 위생 등이 중요합니다. 만일 근육통이 심하다면 병원에 찾는 것이 좋습니다. 근육통이 심해가지고 좀 걷기 힘들어한다던가 이런 경우가 있는데 그게 단순히 근육통이 아니고 신경학적인 합병증이 동반돼서 길랑발해 증후군 같은 위험한 증상도 있을 수 있으니까 혹시 잘 못 걷거나 너무 거동이 어렵다 할 때는 꼭 병원에서 체크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코로나 유행 이후 일반 시기를 떠나 이어지는 바이러스 유행. 한여름에도 유행될 수 있는 만큼 이달 말까지 무료로 접종할 수 있는 백신을 맞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권정숙입니다. 지역 부동산 시장 침체에도 정비 사업의 규제 완화 정책으로 재건축, 재정비 사업이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부산 재건축 기대주로 꼽히는 해운대 우동 대규모 아파트 단지 역시 재건축 사업이 가시화되고 있는 모습인데요. 이 아파트 단지 재건축 추진 방식을 두고 이견이 있는 상황입니다. 차선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부산 대표적 부촌으로 꼽히는 마린시티 인근 재건축 추진 단지입니다. 1164세대 대규모 아파트 단지로 지어진 지 30년 이상 돼 재건축의 필요성이 제기돼 왔습니다. 지난해엔 예비 안전 D등급을 받았는데 현재 2가지 재건축 방식이 대립하고 있습니다. 먼저 조합이 주도하는 전통 재건축 방식입니다. 조합 방식의 재건축을 주도하고 있는 추진위는 지난달 조합 설립 추진위원회 설립을 위한 신청서를 해운대구에 제출했습니다. 추진위를 설립하고 재건축의 본격적인 출발을 알리기 위한 겁니다.
이를 위해 소유주 50% 이상의 동의를 받았습니다. 현재 재건축 추진에 있어 소유주 절반 이상은 조합 방식으로 추진하는 데 동의했다는 의미입니다. 조합이 설립이 되고 나면 훨씬 더 빠르게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바로 시공사를 선정할 수 있고, 그리고 이제 사업 시행인가 거쳐서 뭐 관리 처분하고 이주하고 이런 식으로 하면 되는데, 저희가 예상으로 하는 거는 지금으로부터 8년 후 33년쯤에 입주할 수 있도록 진행할 예정입니다. 신탁 방식을 추진하는 정비위원회는 지난 1월 한 대형 신탁회사와 업무 협약을 맺고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한 사전 설문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재건축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선 상가 소유주와 협력 구조를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상가 소유주에겐 조합 분양권 대신 일반 분양가를 기준으로 아파트 우선 분양권을 제공하자는 겁니다. 지하 1층의 어떤 공간을 개발할 거고, 거기에 나오는 지상층에 있는 어떤 그 확보된 용적률은 아파트 한 동을 추가로 지음으로 해서 아파트의 어떤 소유자가 그 건축 분담금 자체가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지난 2023년 9월 한 부동산 법인이 이 아파트 지하상가 1개 호실을 123개 호실로 쪼개 팔아 상가 전체 점포수는 56개에서 176개로 늘어난 상황. 상가 소유권자도 그만큼 늘어난 건데 상가 소유주와 아파트 주민 간 협상 방향성도 앞으로 이 아파트 재건축 속도에 영향을 줄 전망입니다. 신탁 방식으로 갈 경우에는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아서 진행이 될 수 있지만 그에 따라서 각종 수수료가 나갈 수 있다라는, 즉 비용적인 측면이 부과된다라는 단점이 있습니다. 반면에 직접 시행하는 방식은 비용은 들어가지 않지만 복잡하고 긴 사업 방식을 조합이 직접 해야 하는 것에 따른 부담감이 있기 때문에 조합과 조합원들의 의지와 결정에 따라서 진행을 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공사비 급등으로 신축 아파트 분양가가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재건축 사업이 최소 10년은 걸리는 데다 재건축 규제 완화 정책도 잇따라 나오고 있어 부산 지역 재건축 구역에서도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내는 모습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차선영입니다. 부산시가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부산의 미래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한 대선 공약 과제를 발표했습니다. 부산시는 글로벌 허브 도시 도약을 목표로 140조 원 규모의 대선 공약 과제 32개 사업을 선정했습니다. 시는 허브 기반 구축과 혁신 산업 성장, 정주 기반 조성 등 3대 분야로 공약 과제를 선정했습니다. 특히 부산 글로벌 허브 도시 특별법 제정과 산업은행 본사 이전, 가덕도 신공항 2단계 확장 등 10대 핵심 공약을 별도로 선정해 각 당 대선 후보의 공약 채택을 촉구했습니다. 시는 이번 공약을 새 정부 국정과제에 반영하기 위해 정치권과 함께 적극 대응할 방침입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 대선 후보가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을 공약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과 부산노동단체가 잇따라 지지 선언했습니다. 민주당 부산시당은 해수부 부산 이전 공약을 환영한다며 부울경이 항만과 제조업을 회복과 성장의 기반으로 삼아 다시 일어설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해사 전문법원 부산 신설도 반드시 이뤄 해양수도 부산의 미래 실현에 앞장서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노동단체인 부산노동포럼도 같은 날 기자회견을 열고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 공약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북극 항로 개척이라는 새로운 기회를 만들고 부산 이전 공공기관과 기업들이 함께 성장해 나갈 수 있는 공감대를 형성하는 계기가 됐다는 입장을 전했습니다. 친수공간에 조성한 경관수로 명칭이 별빛수로로 결정됐습니다. 부산항만공사는 경관수로 명칭 사내 아이디어 공모와 임직원 투표 결과 별빛수로가 선정됐다고 밝혔습니다. 별빛수로는 아름다운 조명 아래 흐르는 수로와 밤하늘의 별빛, 부산항 풍경이 어우러져 반짝이는 모습을 떠올리게 하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북항 친수공간 경관수로는 아름다운 경관과 편안한 산책 공간을 갖추고 지난해 11월 시민에게 개방됐습니다. 전세 사기 피해 지원 특별법의 종료 시한이 5월 말로 다가왔습니다. 전세 사기 피해는 여전히 줄지 않고 있고
피해자들은 특별법 연장과 보다 실질적인 법 개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전세사기 피해지원위원회가 결정한 전세사기 피해는 3만 건 가까이 되는데요. 피해 현황을 살펴봤습니다. 이관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6월부터 지난달까지 국토부 전세사기 피해지원위원회가 심의한 전세사기 피해 신청은 4만 1,700여 건, 전세사기 피해 지원인은 이 중 2만 8,600여 건을 전세사기 피해로 인정했습니다. 임차 보증금 규모로 보면 1억 원 이하가 41.9%였고 1억 원에서 2억 원 사이가 42%, 2억 원에서 3억 원 사이가 13.5%였습니다. 전세 사기 피해 주택들은 대부분 비아파트들입니다. 빌라 등 다세대 주택이 30.4%, 오피스텔이 20.7%로 절반 이상이고 아파트는 14.3%를 차지했습니다. 안타깝게도 피해자들 중 약 75%는 40세 미만 청년층입니다. 20세 이상 30세 미만이 25.9%, 30세 이상 40세 미만이 48.9%였고 40세 이상 50세 미만 피해자가 14%를 차지했습니다. 전세 사기 피해는 수도권에 집중됐습니다. 서울과 경기 지역에서만 14,000건이 넘었고 대전과 인천, 부산에서도 3,000건이 넘는 전세 사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LH의 피해주택 매입을 통해 전세 사기 피해자들에게 공공임대로 제공하거나 경매 차익을 지급하면서 보증금 손해를 줄일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 경공매 대행과 저리 대환 대출, 긴급 복지와 임시 거처 지원 등 다양한 지원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세 사기 피해 특별법이 만료되는 5월 말이면 더 이상 지원할 수 없게 됩니다. 전세 사기 피해자들은 전세 사기 피해가 여전히 줄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특별법 연장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가 예방에 맞춰져 있지 않고 지금 그냥 지원에만 맞춰져 있고 예방이라고 내놓는 방안들이 너무 허술해서 제대로 예방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피해자 지원까지 끊는다. 이거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여야 정치권은 특별법 기한 연장에 공감하고 1년 또는 4년까지 연장하는 개정안들을 발의한 상황입니다. 다행히 정부도 기한 연장에 동의하고 국회의 논의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관서입니다. 21일 새벽 2시 20분쯤 부산 사하구의 한 사료 공장에서 불이 나 2시간 40여 분 만에 꺼졌습니다. 이 불로 건물 일부와 기계 등이 타 소방서 추산 2천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당시 공장 안에 있던 기숙사에 외국인 근로자 4명이 있었지만 긴급히 대피하며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합동 감식을 진행해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할 예정입니다. 20일 강서구 케이블 제조 공장에서 60대 A씨가 화물용 승강기 통로 바닥으로 추락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강서경찰서 등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9일 저녁 근무 중 2층 화물용 승강기 입구를 작업실로 착각해 7m 높이의 1층 화물용 승강기 통로 바닥으로 추락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과 부산고용노동청 등은 승강기 입구가 열려 있었던 점 등을 토대로 공장 측의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가 있는지 등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김해의 한 직업전문학교의 베트남 기술연수생 사기 피해를 두고 민주노총 경남본부가 법무부의 책임을 촉구했습니다. 21일 기자회견을 통해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베트남 청년들에 대한 사기 피해 사건의 가장 큰 책임자는 비자 제도와 인력 수급 정책을 설계 시행하고도 관리 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은 법무부와 출입국 외국인 정책본부에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피해를 입은 기술 연수생들에게 신속히 체류 자격을 부여하고 새로운 직업학교에서 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기술 연수 비자 사기 피해자는 거액의 입국 비용과 불법적인 현장 실습 등을 강요받았다고 주장하며 지난 2월 김해의 모 직업학교를 상대로 고소장을 제출했으며 당초 18명의 피해자에서 현재 33명으로 피해자 수가 늘었습니다. 제7회 창원시장배 전국 사격대회가 오는 27일까지 창원국제사격장에서 열립니다. 이번 대회는 중등부와 고등부, 대학부, 일반부 등 4개 부에 전국 354개 팀, 2,500여 명의 선수가 참가해 국제대회 전 종목에서 기량을 겨루게 됩니다. 특히 이번 대회에는 파리올림픽 메달리스트인 김혜지, 반효진, 양진 선수 등 국내 최정상급 사격 선수들이 참여합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